위기 상황에서 본인을 믿어준 대통령과 국민에게 제대로 배신을 때린 한동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한결같은 원칙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이중적 발언과 태도가 사실 책을 출간하면서, 아니 그 이전에 그냥 배신의 행위를 하는 부분을 보면서 참 실망을 아니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발하고요. 106주년 맞은 3.1절을요. 현대판 독립운동으로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자 라고 하니 한동훈이 지금 후덜덜한가 봅니다. 제대로 어그로 끌고 제대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라고 시부리더니 이제는 숟가락 올리면서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산 책방 할배랑 손잡고 책이나 팔면 딱일 듯한데요. 한동훈의 발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가지고 한동훈이 권력 찬탈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생각도 깊이 하지 않고 내란을 했다,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러면서 제대로 배신을 했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한동훈의 8표나 들고 온 탄핵에 1등 공신이다 금메달을 줬습니다. 그런 한동훈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나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면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요.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에 출마를 할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본인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에 총선을 치르게끔 하고 다시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를 해야 한다라고 짓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은 진행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로 나올 리도 없고요. 경선에서 한동훈은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고요. 네가 나와서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한 사법부 그리고 헌법을 지 맘대로 쪼대로 해석하는 법꾸라지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빠졌는데요. 대한민국 살리고 봐야 되겠죠. 니들의 권력을 나누는 그런 욕심을 드러내는 개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개헌은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다라는 거죠. 김치 국물을 마셔도 한 사발을 들이키고 있습니다. 이런 한동훈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에 선관위 명의로 별도의 휴대폰을 들고 와가지고 시시때때로 정치인들과 연락을 했다라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여기 숟가락 얹었습니다. 그게 선관위의 현 주소다라면서 선관위가 더 이상 가족회사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대규모 채용 비리,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통화하는 데 쓴 세컨드 폰 제대로 감시받지 않아 왔고, 이제는 헌재가 이 감사원의 감사조차도 피할 수 있게끔 선관위를 제대로 쉴드 쳤다. 이것이 선관위의 현 주소다라고 하면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기초가 흔들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찬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실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그런 검증을 요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라면서 음모론자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지금 대한민국 전체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없다, 죽어도 없다라는 쪽을 보면요, 전부 친중의 세력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발, 그러니까 중국 CCP를 배후로 둔 부정선거 세력들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자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그 중국 세력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요.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이 확인돼가지고 총리가 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가장 중국과 가까운 그 전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전 정부가 뭡니까? 호호호, 빙시 같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중국이 산봉우리니 우리나라가 그 주변국이니 무슨 큰 꿈을 꿔야 된다느니 혼밥 처먹고 함께 간 기자단들이 두드러 맞아도 아무 말 못하던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얼마나 개꼬붕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했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을 안 했을까요? 관여를 안 했을까요? 지금 드러난 상황은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빙다리 핫바지가 아닙니다. 공범이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는 사실 검증의 차원으로 넘어와서 검증을 하자라고 하는데도 이 음모론에 올라타면 당의 미래가 없다. 보수의 미래는 사라진다. 라고 짓거렸던 사람이 누구? 한동훈이다. 그리고 한동훈은요. 시시때때로 말이 달라집니다. 사전투표 굉장히 독려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되게 공정한 척하고 있죠. 그러면서 선관위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했던 말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로 돌아갑니다. 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면서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전투표를 독려한 사람이 누구? 한동훈이죠. 사전투표의 중요성까지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사전투표하면 진다? 그거 아니다. 라면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장에서 한 표 행사해달라라고 많은 우리 편이 많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당일에 뭐라고 했냐면 흔들림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투표해달라라고 마이크 잡고 호소했죠. 그리고 선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모르는 깜깜이 시간이다 라면서 사전투표를 많이 해달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 사전투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앙선관위의 개선 촉구를 나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해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한동훈의 그 발언들에 대한 깊이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그때 획획 바꾸는 그런 느낌? 약간 유시민 정도 그리고 이준석 정도 그때그때 따라서 본인 말 막 하면서 내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 들어 이런 그런 류의 사람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혼자 멋진 말은 다 적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은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네가 곰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관위 구석구석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 젖혀야 한다. 우액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서 이 개헌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부터 조기 대선을 운운한 자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주로 개헌이다라는 거죠. 개헌은 좋은 판으로 개헌이다라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들이 말하는 그 개헌은요. 아유 형님 동생 니 먼저 내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권력 나눠 먹기 하는 겁니다. 이제 굳이 뽑기 해가지고 첫 번째 누구 개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운영하겠다라고 본인들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하는 글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독립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 순국 선열들의 희생 정신처럼 이런 이 구질구질한 말들 굉장히 길죠.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의 희생 정신이 절실하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할게. 내가 어떻게 희생할 거냐면 나 대통령 되면 개헌해가지고 나는 3년으로 끝내고 그 총선 시기에 맞춰서 대선도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 상황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볼게. 이런 굳은 약속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조기 대선판에 차기 주자로
뜨는 사람들 아무 의미 없어. 나는 약속할게. 나는 권력에 욕심이 없어. 라고 지금 드러내는 거죠. 세상 권력에 욕심 많아가지고 이 1년도 자숙하지 못하고 2달 안 된 상황에 들썩들썩 몇 번을 나온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마치 투명한 척 뭔가 선명한 미래를 제시하는 것처럼 나는 놓고 나는 욕심이 없고 오로지 나라만 사랑해 라는 뜻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나는 굳은 약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왜 구역질이 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기 욕심 그거를 드러내면서 그 비상계엄에 대한 이유, 뭐 때문에 권력 찬탈을 할 이유가 없는 그 최고의 권력자가 왜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을까를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파헤쳐보고 알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인기 유지, 내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끌어내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바로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내란을 자백한 겁니다. 본인이 나 비상계엄 대해서 해제했다. 이거 하나 갖고. 그게 본인의 큰 정치적 자산으로 자꾸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비상계엄 해제를 안 했으면 지금의 자유는 없을 겁니다. 이지랄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헛소리 짓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아니 보수 세력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가장 아름다운 행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용히 지낼 놈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본인을 믿어준 대통령과 국민에게 제대로 배신을 때린 한동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DNA가 그렇습니다. 이게 왼수는 용서하고 살아도요 배신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취임식에 떴던 무지개의 약속은요 우리 국민들이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